세계 부동산 자체가 지금 위험 신호가 굉장히 떴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9월부터 문제 생긴다 라는 이야기 있는데 세계 부동산은 더 빨리 나타나고 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경제 회복은 계속 기대한다고 하고 있죠. 마이너스 0.9%, 내년 2.8%로 반등 기대하고 있고 22년 내 최저지만 우리나라가 10등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오히려 질병 사태 터지면서 다른 애들은 폭망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대처 잘해서 덜 망해서 10등 안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새로운 K자 회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V자 반등한다고 했는데 물 건너갔죠 지금. V자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회복된 거 없이 주가만 V자 반등하고 있었죠. 그리고 뭐 U자 점진적인 회복 혹은 뭐 나이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K자 회복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IT 같은 대기업들 지금은 비대면 사업이 크고 있죠. IT 게임이나 이런 것도 뜨고 있고 그 다음에 배달 인터넷 사업들 있잖아요. 인터넷 뭐 쇼핑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뜨고 있다. 반대로 상업 서비스업 이런 것들 줄어가고 있죠. 항공업 망해가고 있죠. 제조업 이런 것들 무너지고 있다. 뜨는 애들은 뜨고 떨어지는 애들은 떨어지는 K자형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가더라. 세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40년 만에 최악의 불황을 맞고 있다. 오피스는 왜 사는 거예요? 임대 수익을 올리거나 거기서 직접 사무실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재택근무가 장기화되게 되면은 직접 사무실로 사용할 필요 있나요? 혹은 누가 사무실로 빌려서 임대 수익을 올려줄 수 있나요? 앞으로 재택근무는 더욱더 강화될 거죠. 재택근무하면 뭐 소통이 안 된다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 그 단점들 때문에 안 했다. 그런데 해보니까 괜찮네 생각보다. 재택근무로 가도 되겠네. 예를 들어서 한 3, 4인 정도 쓰는 사무실이 재택근무 해봤더니 생각보다 괜찮아요. 임대료 내가면서 사무실을 빌릴 필요가 있냐. 각자 재택근무 해가지고 그 돈을 조금 더 효용성 있는 데다 쓰면 되지. 월급 올려주고 하면 되지. 그런 생각 드니까 갈 필요 없죠. 이렇게 재택근무가 늘어나게 되면은 상가 이런 데도 문제 생기죠.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뭐 나가서 식사하는데 그것도 불안해. 매출 당연히 떨어지죠. 당연히 임차인들 나가든가 아니면은 뭐 월세 깎아주든가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가치도 떨어진다. 오피스텔 다 마찬가지죠. 특히 한인업체들 줄파상 공포 직격탄 받고 있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백화점도 질병 사태에 파산했다. 소매업 파산 10년 만에 최고다. 상가들 작살나게 생겼죠. 파산 보고 신청 갑자기 쭉 늘어났다. 이때는 유로존 터졌을 때죠. 터져서 아직 회복되기 전이었고 당연히 상업용 부동산 위험할 수밖에 없죠. 구조조정되고 재택근무 증가하게 된다. 그럼 실업자 증가하죠. 그 다음에 뭐 실업수당 의존하고 소비가 감소되죠. 소비가 감소되면 상업용 부동산 이용 안 하죠. 그럼 매출 감소하고 일자리 감소하고 공실 증가한다. 그렇죠? 공실 증가하게 되면은 다시 임대료 연체 증가하고 실업수당 소비 감소. 계속 이런 악순환들이 돌고 있으니까 뉴욕, 홍콩, 런던, 서울 건물이 비어간다. 시카고 공포. 제조업 위주로 돌아갔었는데 제조업 폭망하면서 거기 주택, 상가 다 비어간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시카고 공포는 서울보다는 어디서 봐야 돼요? 지금 투기가 들어가고 있는 경남시장에 미친 거죠. 울산, 거제, 포항, 전남 쪽에 뭐 광양, 여수 이런 데들 다 지금 산단 쪽 이런 데가 시카고 공포를 느껴야 되는데 제조업이 망해가는데 집값은 오르는 미친 짓을 하고 있다. 거래 절벽 속 서브프라임 악몽이 되살아난다. 서브프라임 때도 똑같이 상업용 부동산은 물론이고 주거용 부동산까지 같이 터지게 된 거죠. 일본 차이나머니 빠졌죠. 외국인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일본이 중국인들이 투기하기 좋은 시장이라고 탑10 안에 들어가는 데였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보다는 저평가됐잖아요. 서초구가 도쿄 도심지보다 비싼데. 그런데 일본에도 빠지고 있는데 탑10 안에 들어가지도 않은 우리나라에 무슨 외국인 수요가 들어오냐. 가뜩이나 그만령 해가지고 중국 자본 유출도 막고 있는데 영국, 중국, 호주, 캐나다 거래 절벽 뚜렷하고 판매 중단 속출하고 있죠. 우리나라만 미쳤다.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아시아 주택 부동산 시장을. 그런데 중국이 확 줄어버리고 우리나라가 치고 올라갔어요. 미친 거죠.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미쳤어요 지금. 가장 위험할 때죠. 부동산 버블 때 일본을 보는 것 같다. 미국에선 뭐예요? 5월 말까지 질병 피해로 임대료 못 내는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조치를 했는데 이거를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방안까지 했다. 영국은 최소 3개월 동안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3개월 유예하는 조치. 프랑스에서는 세입자나 부단정거 거주자의 추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트레브 이베르날 제도의 시행기간을 5월까지 연장한다. 원래는 3월에 종료되는데 질병 사태로 연장했다.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거시장을 안정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때요? 미국 같은 경우 홈리스 제한 온다. 퇴거 유예 조치 아까 이야기했지만 5월부터 속속 완료되고 있고 실업 수당도 종료된다. 집세를 내지 못해서 거리로 내몰리게 되죠. 이게 얼마나 된다? 2,300만 명. 그런데 거리로 내몰리게 되면은 임차인들만 피해 보느냐? 임대인들은요. 세금은 내는데 수익은 없어지죠. 실업률 여전히 두 자릿수죠. 실업수당 종료되게 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럼프 형이 제대로 뭐 통과되지도 않는데 혼자서 지금 실업수당 연장이랑 급여세 유예 행정명령 실행하려고 하고 있다. 자신들이 7월분 렌트비나 모기지 비용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 26.5%가 의문을 하고 있고 다른 데서도 30% 이상이 같은 대답을 하고 있다. 홈리스 재앙이 온다는 거죠.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나고 지원금도 끝나게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아마 더 연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뭐예요? 정부에서 돈 줘서 연장하는 것은 그냥 진통제 맞고 연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내성이 생긴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게 되고 계속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베네수엘라나 뭐 이런 꼴 나는 거죠. 우리나라가 무슨 베네수엘라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축통화가 아니라서 돈 그렇게 찍어내지도 못하고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베네수엘라랑 자꾸 비교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뇌에 과래떡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 드립치는 사람들 보면 젊게 보이려고 뇌를 그냥 주름 하나 없이 스트레이트 파마한 사람들이죠. 카드비 감소했는데 이거 뭐예요? 정부에서 돈 줘서 급여 지원? 미국은 실업급여를 뿌려줬다면은 유럽에서는 급여 지원으로 갔다. 그래서 실업률이 낮죠. 미국 같은 경우는 잘렸어? 그럼 잘린 애한테 돈 줄게 이거라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자르지 마. 내가 기업에다 돈 줄 테니까 걔네들 급여를 줘. 그래서 경제를 돌려. 이게 유럽의 방식이었죠. 근데 유럽의 급여 지원 프로그램도 5, 6월쯤에 끝날 것이다. 미국 실업급여 끝나고 아까 주거지원 퇴거를 막는 정책도 5월부터 속속들이 끝났다고 그랬죠.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도 급여 지원 미국처럼 연장할 수도 있지만 4월 기사하고 5, 6월에 끝날 듯하고 연장한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연장하더라도 똑같다 미국이랑. 홈리스가 지원이 끝난 순간 바로 속출할 수밖에 없다. 연쇄 부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비 기업을 떠안고 가고 있는데 질병 사태가 끝났다. 진짜 끝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뭐가 일어났냐? 좀비 기업들이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는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거죠. 지금 외국이 안 올리고 있으니까 같이 못 올리고 있는 건데 해결되고서 해외에서도 금리를 올린다.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2018년쯤에 금리 올리고 있다가 미중 무역전쟁 터지고 질병 사태 터지면서 다시 금리 내린 거예요. 원래 올리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태 끝나면 다시 올라갈 거라는 얘기죠. 경제 살리려고 돈 풀어서 좀비 일자리들 살려가지고 3분의 1에 해당하는 4,500만 명에게 고용 보조금을 지급하여 실업률만 낮게 유지하고 있는 거지 미국보다 더 위험한 점도 많죠. 거기다가 그만 쉬고 일해라. 복귀시키는 기업에 지급을 한다는 거죠. 영국에선 80%고 여기서는 휴업수당 전액 부담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이거 지원 끊기게 되면은 바로 나오는 거죠. 수익이 없어지는데 가계소득 증가율 사상 최저죠. 우리나라니까 그래도 대처 잘해가지고 소득이라도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부동산 가격은 이거보다 더 오른다고 하고 있냐라는 거죠. 게다가 작년이에요. 작년에 미중 무역전쟁 여파였죠. 올해는 더 심하죠. 결론, 세계 부동산이 위험하다. 상업용은 이미 망했고 주거용은 대거 홈리스가 생기게 되는 거죠. 미국 부동산 떨어지고 홈리스가 대거 많이 생겨났었죠. 모기지 사태 터졌을 때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터졌을 때 안 내겠다. 월세 못 내겠다. 이자 못 내겠다. 해서 박살 났었죠. 근데 홈리스 나기 전부터 미국에서는 핵심 지역의 가격이 떨어지는 곳들이 많다라고 그랬죠. 만약에 연장될 수도 있죠. 연장 가능성은 지원금 그리고 두 번째는 강제퇴거 조치 요것을 연장하게 되는 경우 부동산 터지는 게 연장될 수는 있겠지만 말 그대로 연장일 뿐이죠. 종료되는 순간 바로 터진다. 우리나라 역시 같죠. 소득 증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상황 똑같다. 저들보다 덜할 뿐이지 조금 덜하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은 아니죠. 세계는 떨어져도 한국은 오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은 미친 매수 심리 때문이다. 그래서 작년 올해 상반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택담보대출 성장률을 보였는데 그렇게 거품이 진짜 한 개의 나라에 집중돼서 미친 나라 예전에 80년대에 있었죠. 그리고 그때 가격 수준을 아직도 회복을 못했다. 물가 상승률 고려했을 때 그걸 생각해보면은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